한국에서 성공한 알바니아 여성이 고향에 돌아간 후 친구들의 태도가 완전히 뒤바뀐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여자는 공부 말고 돈이나 벌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20살 엘레나가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으로 떠난 지 벌써 4년이 흘렀습니다. 그 먼 나라까지 가서 뭐 할 건데? 여자가 혼자 외국 나가면 돌아오지 못한다더라. 4년간 엘레나의 선택을 끝까지 반대했던 친구들과 가족들. 결국 그녀가 한국인 남자친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용기를 내어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알바니아 땅을 밟은 엘레나가 단 며칠 만에 보여준 모습은 친구들이 상상도 못했던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는 조롱하던 친구들 쪽에서 먼저 깜짝 놀랄 부탁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너는 현실을 모른다며 비웃었던 친구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엘레나의 놀라운 성공담과 통쾌한 역전 스토리를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믿기지 않는 일들이었는데 당시엔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들었거든요. 저는 엘레나라고 하고 알바니아의 작은 시골 마을 코르차 근처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마을은 정말 작아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다 아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조그만 마을이었는데 겨울이면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며칠씩 고립되기도 했어요. 아버지는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셨는데 일거리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정말 컸습니다. 일이 있으면 하루에 20유로 정도 버시고 없으면 아예 수입이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작은 시장에서 야채와 과일을 파시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셨어요. 하루 종일 서 계셔서 다리가 많이 아프셨는데도 절대 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집은 낡은 석조 건물이었는데 지붕이 낡아서 비가 오면 물이 새곤 했어요. 겨울엔 난방비가 부담스러워서 온 가족이 거실 하나에 모여 잠을 잘 때도 있었습니다.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해가 지면 촛불을 켜고 지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힘든 시절이었어요. 저에겐 2살 어린 남동생 아르디안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아이였어요. 축구에만 빠져 있었고 숙제도 제대로 안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르디아는 그래도 아들이니까 대학은 보내야지. 엘레나야, 넌 여자니까 빨리 돈 벌어서 집안의 보탬이 되어야 해.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는데 처음엔 당연한 줄 알았어요. 우리 마을에서는 대부분 그런 식이었거든요. 여자는 일찍 결혼해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 키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가 너무 재미있었어요. 특히 언어 쪽에 재능이 있었는지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제 실력을 인정해 주셨고 특히 마리아 선생님은 항상 엘레나, 너는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너에겐 특별한 재능이 있어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 가족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가 엘레나야, 이제 고등학교 갈 나이인데 솔직히 우리 형편으로는 두 아이 다 학교 보내기 힘들어. 넌 이제 공부 그만하고 티라나에 가서 일이라도 해서 아르디안이 대학 갈 돈을 벌어야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왜 똑같은 자녀인데 저는 꿈을 포기해야 하는지, 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제 미래가 정해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을 원망할 수도 없었어요. 우리 가족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도 계속할게요. 집에 돈도 벌어다 드리고 제 학비는 제가 해결할게요. 부모님은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제가 워낙 간절하게 부탁드려서 결국 허락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정말 힘든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동네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교 끝나면 바로 카페에서 저녁까지 일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좋아해 주셔서 하루에 10유로 정도 주셨는데 그 돈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남들이 다 잠든 시간에 촛불을 켜고 공부했어요.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워서 밤늦게 전등을 켤 수가 없었거든요. 때로는 너무 추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손전등으로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하나의 특별한 취미가 있었어요. 바로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보여준 드라마 하나를 재미있어서 보기 시작했는데 점점 한국 문화에 빠져들었어요.
인터넷 카페에서 1시간에 50센트를 주고 드라마를 다운받아서 집에서 봤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우리와는 너무 달랐어요. 여자들도 당당하게 일하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고 독학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언어에 재능이 있었던 덕분에 한국어가 금세 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 사람들과 채팅도 하고 한국어로 일기도 써보고 K-팝 가사도 번역해보면서 실력을 키워나갔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이탈리아어, 독일어까지 4개 언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어는 알바니아어와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쉽게 배울 수 있었고 독일어는 인터넷으로 독학했어요. 마리아 선생님은 제 어학 실력에 깜짝 놀라시며 엘레나, 너 정말 대단해. 이런 재능을 묻어두면 안 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가끔은 몰래 참고서도 빌려주셨어요. 선생님 댁에 가서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이 되었을 때 부모님의 압박이 더 심해졌어요. 이제 정말 공부 그만하고 취직해야지. 아르디안이 대학 입학금도 마련해야 하고 내가 벌어야 할 돈이 많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제 정말 꿈을 포기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동네 친구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결혼하거나 유럽의 다른 나라로 일하러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제 친구 마르타는 엘레나, 현실을 봐. 우리 같은 집안에서 태어난 여자가 무슨 꿈을 꿔. 그냥 빨리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 게시판을 지나가다가 눈을 번쩍 뜨게 하는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교환학생 장학생 모집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전액 장학금에 생활비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공고를 자세히 읽어보니 한국어 실력과 영어 실력을 모두 평가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면접도 한국어로 진행한다고 했어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건 정말 나를 위한 기회가 아닐까? 집에 와서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그 먼 나라까지 가서 뭐 할 건데? 여자가 혼자 외국 가면 위험해. 그냥 여기서 착실히 살아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곳에 딸을 혼자 보낼 수는 없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르디안도 누나, 현실적으로 생각해. 한국어 조금 한다고 해서 거기서 살 수 있겠어. 그냥 여기서 일해서 나 대학 보내주면 안 돼. 라며 비웃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속상했습니다. 동네 친구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어요. 마르타는 엘레나, 너 진짜 웃긴다. K-팝 좋아한다고 해서 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해. 꿈 깨. 우리는 그냥 이 동네에서 평범하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도 너 진짜 현실을 모르는구나.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줄 것 같아. 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게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몰래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제 꿈과 포부를 써내려갔어요. 면접 날이 되어서는 가족들 몰래 티라나까지 나가야 했습니다. 버스비도 아껴둔 용돈으로 겨우 마련했어요. 면접장에 도착했을 때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면접관들 앞에서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했을 때 그분들이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정말 독학으로 이 정도까지 가능한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면서 감탄해 주셨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쌓아온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리고 마침내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그날 정말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반대였어요. 절대 안 돼. 딸을 그 먼 곳에 혼자 보낼 수 없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라 진짜 나를 찾으러 가는 거라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이에요. 부모님을 설득하는 과정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밤 가족회의가 열렸고 저는 계속해서 제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건 정말 좋은 기회예요. 전액 장학금이고 생활비도 지원해준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시며 딸을 그 먼 나라에 혼자 보낼 수는 없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럼 제가 거기서 아르바이트해서 집에 돈을 보내드릴게요. 한국에서는 알바만 해도 여기 월급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대요. 이 말에 부모님의 표정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결국 1년만 해보고 위험하면 바로 돌아온다는 조건으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마르타와 친구들의 조롱은 더욱 심해졌어요. 출발 며칠 전에 마르타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엘레나, 한국 가서 정말 뭐 할 건데? 케이팝 스타라도 될 거야. 친구들은 키득키득 웃으며 거기 가서 김치나 담그며 살 거 아니야? 라고 비웃었어요. 그 중에서도 마르타의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너 같은 시골 여자가 한국에서 뭘 할 수 있겠어. 몇 달 후에 울면서 돌아올 거야. 그때 우리가 했던 말 기억해. 저는 그냥 웃으며 그럼 지켜보자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불안했어요.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공항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부모님은 계속 걱정스러운 표정이셨어요. 어머니는 정말 위험하면 바로 연락해. 언제든지 돌아와도 돼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도 남자들 조심하고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크고 깨끗한 공항,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어디를 봐도 반짝반짝한 시설들. 알바니아의 작은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때 처음으로 정말 다른 세상에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은 민호라는 한국 대학생이었어요. 26살의 키 큰 남자였는데 영어와 약간의 알바니아어로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엘레나 씨 맞죠? 안녕하세요. 저는 교환학생 도우미 민호입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를 보는 순간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지하철을 타고 기숙사로 가는 길에 정말 놀라운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노약 좌석을 자연스럽게 비워주는 모습. 그리고 여자들이 혼자서도 당당하게 다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알바니아에서는 여자가 밤늦게 혼자 다니는 걸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기숙사에 도착해서도 놀라운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깨끗한 시설, 개인 공간, 그리고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까지. 민호가 내일부터 학교 생활 시작하시면 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라고 말하며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줬어요. 첫 수업날 한국어로 진행되는 강의를 듣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제가 독학으로 배운 한국어가 실제로 통하고 있었거든요. 교수님도 엘레나 학생, 한국어 실력이 정말 뛰어나네요. 어디서 배웠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 문제는 여전히 고민이었어요. 장학금으로 학비와 기숙사비는 해결됐지만 용돈이나 집에 보낼 돈은 제가 벌어야 했거든요. 그때 민호가 도서관에서 저를 우연히 만나 제 고민을 들어줬습니다. 엘레나 씨, 혹시 아르바이트에 관심 있으세요? 제가 아는 곳에서 알바니아어나 영어 통역 일을 구하고 있거든요. 급여도 꽤 괜찮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바로, 네, 정말 관심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민호의 소개로 시작한 통역 아르바이트는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한국 기업들이 동유럽 시장에 진출하면서 알바니아어 통역사가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긴장돼서 실수도 많이 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300였는데 이건 알바니아에서 중간 관리자가 5달 동안 받는 월급과 같은 금액이었거든요. 그날 밤 부모님께 전화드렸을 때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제가 이번 달에 $300를 벌었어요. $200는 집에 보내드릴게요. 어머니는 처음에 믿지 못하시더라고요. 정말이니? 그게 가능해? 아버지도 전화를 바꿔받으시며 딸아,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가 너를 잘못 봤나 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정말 뿌듯했습니다. 돈을 집에 보내면서 가족의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르디아는 누나 덕분에 새 운동화를 살 수 있었어. 고마워라고 메시지를 보내왔고 부모님도 엘레나야, 내가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마르타와 친구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제가 한국에서 잘 지낸다는 소식을 들은 마르타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엘레나, 정말 거기서 돈을 벌고 있어. 사진 좀 보내봐. 믿기지 않아.
저는 서울 시내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내줬는데 그 후로 연락이 뜸해졌어요. 민호와의 관계도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도움을 주는 선배 정도로 생각했는데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진심 어린 배려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향수병에 걸렸을 때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처음 혼자 살 때 많이 외로웠거든요 라고 위로해줬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엘레나 씨, 한강에서 치킨이라도 먹을까요? 한국 생활 어떤지 궁금해서요 라고 제안했어요. 그날 밤 한강 공원에서 치킨과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하는데 정말 편안했습니다. 민호는 제 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저는 나중에 한국과 알바니아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양국의 문화 교류나 무역 같은 일 말이에요. 민호가 정말 멋진 꿈이네요. 엘레나 씨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격려해줬을 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한국 문화도 더 깊이 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한국사 책을 읽고 한국 영화도 보고 전통 음식도 배워봤어요. 통역 일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통역만 했는데 나중에는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의 통역도 맡게 되었어요. 한국 기업 임원들이 엘레나 씨 통역 실력이 정말 뛰어나네요. 언어적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라고 칭찬해 주실 때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호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엘레나 씨, 유튜브 채널 만들어 보는 게 어때요? 알바니아 사람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질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망설였지만 민호의 격려로 용기를 냈습니다. 동유럽 소녀의 한국 생활이라는 채널을 만들고 첫 번째 영상을 올렸어요. 서툰 한국어로 제 소개를 하고 알바니아와 한국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 영상이 1000번 정도 재생되었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점점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영상 내용도 다양해졌습니다. 한국 음식을 처음 먹어보는 반응, 한국어 공부 팁, 서울의 예쁜 장소들, 그리고 가끔은 향수병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도 했어요. 민호가 촬영과 편집을 도와줘서 영상 퀄리티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구독자가 10,000명을 넘었을 때 정말 놀라웠어요. 댓글에는 엘레나 씨 덕분에 알바니아에 대해 알게 됐어요. 한국에 적응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해요라는 응원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구나. 유튜브 수익과 통역 일로 이제 한 달에 $500 정도를 벌게 되었어요. 집에는 $300를 보내고 나머지로 생활했는데 충분했습니다. 부모님은 엘레나야,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너를 말렸던 게 정말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민호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남산타워에서 서울 야경을 보며 이야기하는데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엘레나 씨, 저는 엘레나 씨를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저와 시간을 더 보내고 싶으시다면. 그때 제 마음도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민호 씨와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해요. 민호 씨가 없었다면 한국에서 이렇게 잘 적응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가 되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의 2년째가 되면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광고 수익도 상당했고 통역 일도 더 큰 프로젝트들을 맡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말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민호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도움을 주는 친절한 선배라고 생각했는데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진심 어린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진심 어린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 음식이 맞지 않아 힘들어할 때도 알바니아 식재료를 구해와 알바니아 요리를 유튜브로 배워서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명동에서 쇼핑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 민호가 자신의 코트를 벗어서 제 어깨에 걸쳐주더라고요. 감기 걸리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민호 씨, 항상 저를 챙겨주셔서 고마워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줄 몰랐어요. 그랬더니 민호가 조금 부끄러워하며 엘레나 씨가 있어서 제 생활도 훨씬 즐거워졌어요.
엘레나 씨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가면서 계속 그 말이 생각났어요. 알바니아에서는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다정하게 말하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연인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민호의 도움으로 더욱 발전했어요. 동유럽 소녀의 한국 생활이라는 채널에서 브이로그, 한식 체험기, 서울의 야경, 알바 체험 등 진솔한 이야기들을 올렸습니다. 민호가 촬영과 편집을 도와줘서 영상 퀄리티가 많이 좋아졌어요. 구독자들의 댓글을 보면 정말 따뜻했습니다. 엘레나 씨 덕분에 알바니아에 대해 알게 됐어요. 한국에 적응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해요. 민호님과 엘레나님 커플 너무 보기 좋아요라는 응원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어느 봄날 민호가 벚꽃 축제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벚꽃을 보며 치킨과 맥주를 마시는데 정말 로맨틱했어요. 민호가 엘레나야, 나는 정말 너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너와 함께 있을 때면 세상이 더 아름다워 보여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도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저도 민호 씨와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해요. 민호 씨가 없었다면 한국에서 이렇게 잘 적응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알바니아에서는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민호는 항상 제 의견을 먼저 물어봤습니다. 엘레나야, 오늘 뭐 하고 싶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며 저를 동등한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문화적 차이도 있었지만 민호의 배려와 따뜻한 성품 덕분에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바니아 전통 음식을 해주면 정말 맛있어요. 레시피를 배워도 될까요? 라고 관심을 보여줬고 알바니아 문화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대학교 3학년이 되면서 진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나면 알바니아로 돌아가야 하는데 한국에서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어요. 민호도 엘레나야, 한국에서 계속 공부할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응원해줬습니다. 그때 지도 교수님이 좋은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엘레나, 너의 학업 성취도와 한국어 실력을 보니 대학원 진학을 추천하고 싶어. 장학금 신청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때?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통역 일도 점점 전문적으로 발전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동유럽 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제 경험과 언어 능력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도 유튜브 수익과 합쳐서 한 달에 $400 정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활비를 제외하고 집에는 $250 정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래도 이 돈은 알바니아에서는 중간 관리자 월급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엘레나야,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너를 자랑스러워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르디안도 누나 덕분에 새 교재도 사고 영어 학원도 다닐 수 있어. 고마워라고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마르타와 고향 친구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성공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마르타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엘레나, 정말 거기서 그렇게 많이 벌고 있어. 믿기지 않아. 언제 돌아올 거야? 톤에서 질투가 느껴졌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 대학원에도 지원해볼 생각이야. 그러자 마르타가 너 이제 완전히 딴 세상 사람이 됐구나. 우리는 잊고 사는 거야? 라고 서운해하더라고요. 그 말이 조금 마음 아팠지만 제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민호와의 사랑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산타워에서 서울 야경을 보며 이야기하는데 민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엘레나야, 나는 너와 진지한 관계를 원해. 내가 대학원에 가든 어떤 선택을 하든 함께하고 싶어. 저도 민호 씨와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싶어요. 하지만 제 가족들을 아직 만나지도 못했고 제 고향도 가보지 못했잖아요. 그러자 민호가 그럼 언제 한번 알바니아에 가서 부모님께 인사드리자. 나도 내가 자란 곳이 궁금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뛰었어요. 이제 정말 당당하게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몇 년 전 조롱하던 친구들에게 제 성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대학원 입학 시험도 준비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민호가 엘레나야, 너는 이미 충분히 훌륭해. 자신감을 가져오라고 격려해줘서 힘이 났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들도 엘레나님 대학원 합격 기원해요라며 응원해줬어요. 드디어 대학원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장학금까지 받게 되어서 앞으로 2년 더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민호가 축하해, 엘레나야. 이제 정말 우리가 함께할 시간이 더 생겼네라며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께 전화드렸을 때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아빠, 저 대학원에 합격했어요. 앞으로 2년 더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아버지가 딸아,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구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생겼고, 제 꿈도 조금씩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제는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대학원을 졸업한 후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한국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업했습니다. 제 전문성을 인정받는 느낌이 정말 좋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제 경험을 높이 평가해줬어요. 엘레나 씨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동유럽 시장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라고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운영 경험, 그리고 4개 언어 구사 능력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완벽한 직장이었어요. 이제 한 달에 집으로 $500씩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바니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부모님은 엘레나야, 이제 내가 진짜 우리 집안의 기둥이 되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아르디안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누나, 나도 누나처럼 외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받아서 갈 거야 라고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남동생이 제 성공을 보고 자극받은 것 같아서 정말 뿌듯했어요. 민호와의 관계는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서 요리를 해먹으며 이야기하는데 민호가 엘레나야, 나는 정말 너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하지만 내 부모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내 고향도 가보지 못했어. 언제 한번 알바니아에 가서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제안을 들었을 때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요? 민호 씨가 알바니아까지 가실 건가요? 당연하지. 내가 잘한 곳을 보고 싶고 내 가족들께 내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어. 그리고 민호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부모님께 정식으로 청혼 허락을 받고 싶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당당하게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니. 회사에서도 출장을 겸해서 가도 된다고 허락해줬어요. 발칸 지역 시장 조사를 하면서 동시에 개인적인 여행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출발 전에 민우와 함께 쇼핑을 했습니다. 한국의 유명 브랜드 옷들을 사고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줄 선물도 준비했어요. 민호는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내가 제대로 차려입고 가야지라며 정장까지 새로 맞췄습니다. 민호 씨,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에요. 그랬더니 민호가 아니야.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야. 내 부모님께 좋은 인상을 드려야 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 민호의 모습이 정말 고마웠어요. 비행기에서 창밖을 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몇 년 전 이곳을 떠날 때는 도망치듯 나왔는데 이제는 성공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돌아가는 거니까요. 민호가 제 손을 잡으며 긴장돼? 라고 물어보자 아니에요. 이제는 자신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티라나 공항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과 아르디안이 마중 나와 계셨어요. 부모님은 세련된 정장을 입은 저와 잘생긴 한국 남자를 데리고 온 딸을 보시며 정말 놀라셨습니다. 엘레나야,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라고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민호가 서툰 영어로 안녕하세요. 저는 민호입니다. 엘레나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라고 인사하자 아버지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고마워요. 우리 딸을 잘 돌봐줘서 라고 답하셨습니다. 그 순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에 한국인 남자와 함께 나타난 엘레나를 보며 모두들 수근거렸어요. 저게 정말 우리 마을의 엘레나야? 한국에서 정말 성공했나 보네라는 말들이 들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제가 보내준 돈으로 집도 수리했고 아르디아는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엘레나야, 내가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웠어라고 말씀하셨어요. 민호는 알바니아 전통 음식인 페르게사를 맛보며 정말 맛있어요. 엘레나가 해줬던 양고기 요리가 이런 거였구나 라고 감탄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만든 바클라바도 한 입 베어 물더니 와, 이 꿀 과자는 정말 달콤하고 바삭하네요 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아버지가 라키라는 전통술을 따라주시자 민호가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셔보더니 아, 정말 독하네요 라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가족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가 처음엔 다 그래요라고 말씀하시며 치즈파이인 브렉을 더 권해주셨습니다. 부모님도 민호의 예의 바른 모습에 감동하셨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진심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민호에게 알바니아의 아름다운 곳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규로카스터로 여행을 떠났어요. 민호야, 발칸반도에서 두 번째로 큰 성이야. 12세기에 지어진 곳인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거든요. 라고 설명해주니 민호가 정말 기대돼. 한국의 경복궁과는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기로카스터 성에 도착했을 때 민호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와, 이 돌로 된 성벽이 정말 웅장하네. 그리고 저 5개의 탑들이 멋있어. 라며 연신 사진을 찍더라고요. 성에서 내려다보는 드리노 계곡의 모습에 감탄하며 엘레나야, 내가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자랐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오흐리드 호수로 갔어요. 발칸반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 중 하나야. 500만 년 전에 만들어진 정말 오래된 호수거든요. 라고 자랑했더니 민호가 정말이네. 이건 마치 바다 같아라며 감탄했습니다. 호수 가장자리 작은 식당에서 신선한 송어 요리를 먹으며 민호가 이런 평화로운 곳에서 자란 내가 한국까지 가서 성공한 게 정말 대단해라고 말했어요. 호수에서 작은 보트를 타고 나가면서 민호가 노를 젓겠다고 했는데 처음 해보는 거라 보트가 빙글빙글 돌기만 했어요. 아,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라며 당황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제가 노 젓는 법을 가르쳐주니 역시 엘레나가 선생님이야 라며 웃더라고요. 호수 한가운데서 잠시 노를 멈추고 물에 손을 담가보니 정말 차갑고 맑았어요. 엘레나야, 이 호수는 정말 신비로워. 물이 이렇게 맑을 수가 있구나 라며 민호가 감탄했습니다. 호수에서 돌아와서는 블루아이 스프링도 구경했어요. 신비로운 푸른 샘물을 본 민호가 이건 정말 자연이 만든 예술품이야. 한국에도 이런 곳이 있으면 좋겠어 라고 감탄했습니다. 샘물 옆에서 사진을 찍는데 민호가 이 사진은 평생 간직할 거야. 내 고향의 아름다운 추억이니까 라고 말했어요. 며칠 후 드디어 옛 친구들과 만나는 날이 왔어요. 마르타가 몇몇 친구들과 함께 카페에서 만나자고 연락해왔습니다. 카페에 들어서는 순간 친구들의 표정이 정말 다양했어요. 놀람, 부러움, 질투가 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보였습니다. 마르타는 여전히 알바니아에서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와, 엘레나, 정말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완전히 딴 사람이 됐네라고 말하는데 그 말 속에 질투와 충격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비슷했어요. 엘레나, 한국에서 정말 잘 살고 있구나. 우리는 여전히 여기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라며 서운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때 민호가 조심스럽게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나의 남자친구 민호입니다 라고 영어로 인사했어요. 친구들이 민호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정말 한국 남자를 사귀고 있었구나. 잘생겼네. 돈도 많을 것 같아 등등. 그런 시선들이 조금 불편했지만 민호가 제 손을 잡으며 괜찮아라는 눈빛을 보내줘서 안심이 되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친구들의 근황이 안타까웠습니다. 대부분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마르타는 엘레나야, 솔직히 말해봐. 너 정말 한국에서 그렇게 잘 살고 있어. 힘든 일은 없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물론 처음엔 힘들었어.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달랐거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어.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라고 대답하며 민호를 바라봤어요. 민호도 따뜻한 미소로 답해줬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민호가 제가 모든 분들 식사비를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친구들이 아니야. 우리가 낼게라고 사양했지만 민호는 엘레나의 소중한 친구들이니까 제가 대접하고 싶어요 라고 고집했습니다. 마르타가 정말 안 그래도 돼라고 말했지만 민호는 이미 카운터로 가서 계산을 마쳤어요. 돌아와서 여러분, 엘레나는 한국에서도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존경하고 사랑해요. 엘레나의 친구들이니까 저에게도 소중한 분들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카페가 조용해졌어요.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몇 년 전 저를 조롱하고 비웃던 그들이 지금은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마르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밖으로 나오면서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여기서는 예전처럼 저를 작게 만들 수 없어요. 이제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민호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맞아. 넌 정말 대단해라고 속삭여줬습니다. 마지막 날 밤, 민호가 부모님께 정식으로 청혼 허락을 구했어요. 저는 엘레나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평생 그녀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결혼 허락을 해주세요라고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민호 씨, 우리 딸을 잘 부탁합니다. 엘레나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요라고 답하셨어요. 어머니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라며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정말 뭉클했어요. 부모님이 엘레나야,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어. 우리가 미안했다고 말씀하시며 민호에게도 사위야, 우리 딸 잘 부탁해라고 인사하셨습니다. 비행기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난한 시골 소녀에서 성공한 직장인이 되었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났어요. 민호가 이번 여행 어땠어? 라고 물어보자 완벽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어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를 가둔 건 가난도 여자라는 것도 아니었다고. 세상이 만든 작고 좁은 틀이었을 뿐이라고. 한국에서 저는 꿈을 꿨고 그 꿈이 현실이 되었어요. 이제는 제 경험을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도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꿈을 쫓으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결혼 준비도 시작했고 회사에서는 동유럽 지사 설립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정말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누구도 저를 작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